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담양에 가면은 중록원이 유명하죠. 바로 이 건너편에 푸른 숲이 중록원이고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관방재림, 제방 관방재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제방인데요. 이 관방재림에는 유명한 국수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국수 거리에 보면은 좀 추운 겨울인데도 이렇게 밖에서 평상은 아니지만 밖에서 이렇게 국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먹고 있는 것은 국수지만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여행을 와서 정을 나누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겠지요. 오늘 그 문태준 시인의 평상이 있는 국수집입니다. 국수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위로와 교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위로와 교감, 문태준 평상이 있는 국수집 해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비밀을 안 이발사는 대나무 숲에서 비밀을 말하고 나서야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세상살이 답답함을 누구인가 터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 국수집 확 트인 평상에 앉아 서로 마음을 터놓고 나누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꿈처럼 흘러가는 문태준 시인의 평상이 있는 국수집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런 풍경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나무로 만든 침상의 하나인 평상을 소재로 하여 한국 전통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야외에 평상이 있는 식당은 주로 평범한 사람들이 찾는 소박한 곳으로 여러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평적인 공간이며 또 열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국수는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평범한 음식으로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식사 한 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수집은 동네 삼거리 슈퍼처럼 사람들로 북적이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평상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농경생활을 해오면서 좁은 땅에서 서로 모여 살며 덮고 살았습니다. 작은 떡 하나도 나누어 먹고 이웃을 사촌이라 할 정도로 공동체 의식이 뚜렷하여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우리라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갔다.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올려지는 동안 쯧쯧쯧쯧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위를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리는 동안 쯧쯧쯧쯧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았어. 문태준 평상이 있는 국수집.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갔다.
평상. 이 평상은 평상도 그렇고 국수집은, 이 평상에 있는 국수집은 사람들이 편안히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공간입니다. 전부가 대등하다는 뜻이죠. 국수집은 공간적 배경으로서 소박하고 서민적인 음식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연민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요즘은 뭐 슈퍼보다는 편의점이 많지만 옛날에는 골목마다 있는 삼거리 슈퍼는 누구나 편하게 들리는 곳이고 또 친근감, 또 북적거림이 있는 곳이죠. 소박하고 정겹고 친근한 국수집.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이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은 서로 시적 대상이죠. 세월 넘은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세월 넘은 친정 오빠, 나이든 친정 오빠죠. 이 친정 오빠는 편안하고 정겹고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라지는 동안 쩌쩌쩌쩌 쩌쩌쩌쩌. 자, 이 쩌쩌쩌쩌 상대의 처지를 애달프게 여길 때 가볍게 해를 사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국수를 건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중의법이죠. 또 반복되고 있죠. 반복해서 이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 이렇게 중의법을 통해서 내용을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함축성이죠. 함축성은 더 많은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이 의성어죠. 의성어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의미는 아래 1, 2, 3, 4 번호를 적어 놓은 곳에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자, 상대의 처지에 대한 연민과 위로가 담긴 말입니다. 손이 손을 잡는 말, 그 쩌쩌쩌쩌쩌쩌쩌의 의미죠. 연민을 느끼려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한다는 뜻이고요.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눈빛을 교환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요. 자, 쩌쩌쩌쩌쩌쩌쩌시 1, 2 뒤에 가면 또 3, 4도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위로하고 눈을 쓸어주는 말이니까요. 상대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이 주어지죠.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죠. 아픔을 사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고요. 자, 국수집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 가족처럼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평상은 마주 앉아 인정을 나누는 공간이고요.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모습이고요. 세상에 이런 짧은 말, 그 쩌쩌쩌쩌쩌쩌쩌의 의미다, 그죠?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자, 이 3과 4는 쩌쩌쩌쩌를 가리키고요. 짧은 말이지만 상대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 담긴 말입니다.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국수는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이죠.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찬물이지만 이 국수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쩌쩌쩌쩌쩌쩌쩌쩌. 자, 큰 포도나무 아래 우리는, 큰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넓은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죠. 자, 바로 이 큰 포도나무 아래 평상이 위치했지 않습니까? 푸근하고 넉넉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시적 대상인 사람들과 화자가 하나가 되죠. 일체감과 또 위로와 교감을 보여줍니다.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 국수집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감과 소통, 자, 위로와 연민이 나타나 있고요. 문태준 평상에 있는 국수집 해설입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무시입니다. 대부분 시는 운무시죠.
성격은 묘사적, 시각적이라는 뜻이죠. 자, 정서가 들어 담겨 있으니까 서정적이고 또 일상적이고 서민적이고 또 교훈적입니다. 주제는 평범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위로와 교감입니다. 자,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 자, 특징은 국수집 평상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여 시상을 전개했습니다. 소박한 소재와 열린 공간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을 표현했습니다. 일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했고요. 중의적 의미가 담긴 어성어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쩌쩌쩌쩌쩌쩌쩌쩌이죠. 명사 형태로 끝을 맺어 여운을 남기고 있고요. 동일한 시어 식구를 또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반복과 변조죠. 행의 반복과 변조로 주제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국수집을 삼거리 슈퍼에 비유한 이유를 말해보자 했는데요. 삼거리 슈퍼는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소박하고 친근한 장소입니다. 국수집 평상에 앉아서 국수를 먹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인데요. 평상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터놓는다. 그 마주 앉은 사람의 서러운 사연을 들으면서 그 상황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과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가리키는 것을 생각해 보자인데요. 혀를 차는 쩌쩌쩌쩌쩌쩌쩌쩌이 짧잖아요. 이 소리에는 상대의 처지를 애달프게 여길 때 가볍게 혀를 차는 소리이고 국수를 건지는 소리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신이 밥의 그녀와 평상에 마주 앉은 상황이라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상상하여 빈칸을 채워보자 하는데요. 쉽니다. 뼈가 굳어가는 병에 걸린 그녀는 그녀의 상황이죠. 무허가 지압집 3층 계단을 오르며 정상적인 치료조차 받을 수 없죠. 무허가 지압집 3층 계단 위에 방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고요. 자꾸만 나를 쳐다봤다. 그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죠. 자, 병으로 고통받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잘 걸을 수 없잖아요. 걷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한 칸씩 계단을 오르는 그녀는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이 그녀는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배고플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그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대단하지요. 자, 숟가락을 입에 대는 신용을 했다. 자, 그녀가 나를 챙기는 상황. 그녀 자신의 삶이 힘든데 나를 챙기고 있죠. 그 힘든 상황에서 나를 챙기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오늘 또 힘들었을 당신 뜨끈한 국수 한 그릇 얼른 드세요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또 그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쩌쩌쩌쩌쩌쩌쩌시 무슨 소리인지 추측해보고 타자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그 의미를 이야기해보자 인데요. 연민을 느껴 혀를 차는 소리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민과 동정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뜻은 없어도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위로의 뜻이 담긴 말이지요.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을 하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정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국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태준 시인의
평상이 있는 국수집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